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송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 오늘도 지금 변동성이 좀 폭은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변동성 구간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코스피 쪽에서의 상승에 제한된 모습이 보이면서 2150선을 좀 무너뜨려 놓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조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점검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거래소 시장은 2146.45포인트, 약 0.51%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25% 정도 하락하고 있죠. 1070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종목분들 절반 이상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업종을 좀 보더라도 전기 가스 쪽과 철강 금속, 그리고 섬유 의복 쪽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그다지 쪽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래소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SK 하이닉스와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시가총액 1, 2위 기업은 2%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혼조에 대한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제일모직이나 포스코,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순환매성에 대한 흐름들이 좀 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1월 달에서 4월 달부터 지금 이제 4월 하순이죠. 1월부터 3월까지 어느 종목이나 대충 사도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4월 달, 5월 달부터는 그러한 일들은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좀 기반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종목군들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거래소 시장 매도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관 쪽에서 약 440억 정도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장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270억대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소폭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압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0.19% 약보합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장중 7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700선을 지지를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698.1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0.2%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쪽의 흐름들을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정보기기 쪽 같은 경우는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출판 매체 쪽과 정보기기 쪽, 그리고 통신 서비스업 쪽, 일반 전기 쪽, 이쪽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전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만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웹젠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IT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내추럴 엔도텍이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금일 5%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1,500만 주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대신에 외국인 쪽에서는 좀 매수가 잡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결과가 좀 발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일단 관망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종목정, 즉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 개별 종목 장세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요, 크게 지금 대외 불안 요인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존은 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강한 뭐 조정, 상승을 반복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조정 구간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 쪽은 좀 피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섹터들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종목 장세를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리자면 검찰이 이제 전반적인 압수수색을 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불법행위 뿌리 뽑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HMC 투자증권, 현대증권, 동부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신영증권, KTB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두 다 지금 1%대가 거의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침에 벌써 이미 다 일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산시 교통 분야 관련해서 사물인터넷 적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까지도 계속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레드로버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레드로버가 금일도 급등을 하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5% 이상, 즉 6%대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참 여러분들 매수하기가 제일 까다로우실 겁니다. SK하이닉스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데도 전일은 또 3%대 이하, 3%대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오늘은 2% 이상의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불안적 요인, 그리고 굉장히 조금 불안감, 그리고 대외 변수적 요인들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조금 그 상존한 자리에서 방금 정재훈 멘토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종목 장세적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다시 재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교체 매매 시기인지, 그것을 빠르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요, 013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DHP 코리아를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15,800원이고요. 비중이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DHP 코리아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죠. 뭐 2013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끝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12,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 자리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일 자리대는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손실이 조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최근 들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조정을 받으니까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14,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이 자리대에서 한번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보거나, 그때 일단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14,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넷을 매수를 하셨네요. 4290님. 두 분 전문가님 수고가 많네요 라고 하셨고요. 4,930원에 비중 5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넷 역시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장비 쪽이고요. 지금 오늘 한 5%대 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중기적으로 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고점대 영역은 분명히 한번 또 갈 수 있으려 보여집니다. 그래서 5,500원까지 한번 지고 가시고요. 5,500원에서
다시 한번 문자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인터넷 관련주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특히 통신장비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지금은 더 들고 가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벽산이요. 벽산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000원에 20%요. 6,000원에 20%. 예,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시고요. 아니,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샀거든요? 전문가가? 네네. 일단 벽산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무슨 자재인 줄 아는데요. 단열재 만들고 있고 예, 여러 가지 건축용 자재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최근에 건자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지금 뭐 한 3% 정도 수익 중이시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수익을 좀 내고서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예. 다만 이제 과거에서처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순환 상승이 예.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예. 일단 기관 쪽에서 전날 좀 매수 유입이 좀 들어왔네요. 근데 매도에 대한 물량보다는 매수에 대한 물량이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예. 단기적으로 일단 보세요. 한 6,500원에서 6,600원 정도? 예, 예. 그 정도가 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 예, 예. 이 상승을 했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간 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한 예. 6,000, 한 600원, 500원 요 정도에서 좀 차익을 하시고 예, 예.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T 뮤직이요. KT뮤직. 네. 매수가는요? 5,400원에 60%입니다. 예, 어우, 비중 많이 실으셨다, 그죠? 이걸 매수하신 이유를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엊그제 전번에 예비군 저기 보니까 좀 괜찮다고 그런 것 같아서 아침에. 예? 아침에 여기 음원 누가 좀 괜찮다고 하신 것 같아갖고요. 제가요? 근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딱 안 좋은 종목만 잡으시네요. 그날 제가 4종목을 얘기를 드렸어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원 관련주로 소리바다, 로엔, KT뮤직, 그리고 레드로바 이렇게까지 4종목 드렸죠.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예. 기억 안 나세요? 왜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상승폭, 지금 KT뮤직도 보시고, 자, 지금 레드로버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레드로버 급등이 나오고 있죠, 계속. 그 다음에 로엔도 그 이후로 추세가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했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소리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그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근데 딱 어머니 종목만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KT뮤직만 지금 못 올라가고 그 박스권에서 있는 거예요. 4종목 들었는데 3종목이 상승하고 한 종목을 어머님 이걸 잘못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고 KT뮤직도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죠? 음원 관련주 해서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요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때 강조드렸던 건 사실은 레드로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게요. 이게 우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섹터를 얘기해 드리고요. 그 중에서 올라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족분들하고는 지금 전부 다 레드로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머니 이게 지금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그죠? 레드로벌 들어갔던 거하고. 물론 뭐 이제 TV 보시면서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섹터, 그 섹터,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섹터를 쭉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요. 거기에 대해서 토픽을 잡아요, 어머니.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뭐 여러 가지 드리면서 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잡으셨는데, KT 뮤직은 그렇게 강조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시죠? 그냥 이런 음원 관련주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예? 이것도 좀 괜찮을까요? 들고 가시면 돼요. 이것도 뭐 충분히 매수가 이하. 근데 큰 폭의 지금 상승세를 만들어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예. 음원 관련주들이 지금 무형의 가치가, 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음원 자체를 그 돈 주고 다운받지 않았어요. 불법 다운로드라고 해서. 근데 그 무형의 가치들 이제 유형의 가치로 인식을 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게 되면 일단은 6,000원대까지 이상은 보고 한번 들고 와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네, 네, 매수 가격은 42,500원이고요. 네, 예, 20% 정도 됩니다. 20%. 예, 근데 조금 올라왔는데 어느 네. 선 정도까지 해서 팔아야 될지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단기로 보셨나요, 어머니? 뭐 단기라기보다도 그냥 조금 아예 단기는 아니고, 네. 예, 그래도 하도 요새는 막 아니 좀 저기 할 때는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느 선에서 팔으면 적절하게 팔 수 있을까 하고 몰라서 전화 드렸어요. 최근에 가스공사가 올라갔던 이유가 네,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예. 예, 가스 요금 인하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뭐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아, 네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뭐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단기적으로는 고점 어느 정도 다 왔어요, 어머니. 고점 다 왔어요. 네, 단기적으로 일단은 저항 라인대가 걸추 다 왔고요. 네. 이제 요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5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51,000원대까지요? 네네. 네, 그러면 한 5만 원 선 좀 아래에서 팔아야 될까요? 한 5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은 조금 챙겨 주시고요. 네. 여기서 바로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덜어 주셨다가 네. 차후에 뭐 조정이 또 왔을 때 매수를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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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를 받으시질 않습니다. 저한테 혼나실까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KC그린 홀딩스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요. 3989님입니다. 12,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0%를. 자, 딱 혼날 장면이죠. 딱 보세요. 딱 보면 여기가 저항대라는 거, 그 전고점 영역대라는 거 뻔히 보입니다. 전고점대에서 또 밀리고 한 자리대인데 굳이 이 회사의 뭐 어떤 성장성을 보고 이걸 따라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회사 가보시면 이게 올라올 종목이 아니에요. 최근에 전문가님들이 많이 추천해서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뭐 할 거냐고. 결국은 빠질 종목인데. 이런 거를, 자, 이거 전혀 체크도 안 해보고 12,500원이면 전고점 때, 저항 때 바로 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따라 붙으시니까 당연히 손실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손실의 폭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 종목이, 자, 안정적으로 올라왔나요? 올라오고, 뾰족선 그리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뾰족선 그리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이제 뾰족선 그릴 일만 남은 상황이에요. 뭐로 굳이 이런 종목을 자꾸 위에
올라가는 종목 따라 붙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 붙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왜 하는지도 참 개탄스러워집니다. 그죠? 따라 붙지 마세요. 이거 뻔하게 지금 뼈쪽상거리는 이게 왜 뼈쪽상거리겠습니까? 실적이 그만큼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를 방문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이만큼 올라와서는 안 되는 종목이구나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회사도 방문 안 해보고 누가 사라 그러면 벌렁벌렁 사고 손실나면 물어보시고. 자, 좋습니다. 손실나는 거 물어보시는 거 좋은데 캐시그린홀딩스 이만큼 올라올 종목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 붙으셨다. 그 방송은 무시하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 앞으로는 자 이런 거는요 매수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해놓고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면 저희도 속상해요. 시청자분이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 이런 매매를 하셨다 하는 게 저희도 속상할 따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요 손절가 잡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자 이 부분 깨고 내려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손절가를 자 제가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 이점에서 잡아 드릴게요. 1,600원입니다. 이거 깨면 답 없다 생각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1,600원을 깨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격한 추세 전환으로 또 하락세를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행인 것은 그나마 거래량이 수반돼 가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게 다행인 일인데요. 자,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력들이란 사람들이요. 왜 어떻게 이용하느냐면요.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래량 없이 계속 빼버립니다. 그것도 찔끔 빼죠. 그럼 진짜 사람 견디지 못하게 뺍니다. 자, 그런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PX 케미칼. KPX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2,000원에 20%. 62,000원에 2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이거 좋다 해서 샀는데, 네. 하도 안 올라가서 내 전화해보면. 좋다 했으면 기다릴 줄도 아셔야죠, 어머니. 네. 그죠? 예. 기다리세요, 그러면. 예,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기다리면 그래도 손실은 나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캔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이 캔들의 모습이 되게 지저분해요, 어머니. 네네. 이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메이저 쪽에서 돈이 없거나 네. 아니면 관리를 하거나 아, 그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캔들의 모양새는 되게 지저분한 상황에서 일단은 저점을 만들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네.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저 PBR이고요. 네. 실적도 얼마에 나오고요. 팔면 되겠습니까? 네? 얼마에 팔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머니. 너무 급해, 어머니. 네. 그냥 급한 게 짧게 보셨어요? 여유 있게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도 보는데 저는 성질이 없어 좀 팔고 또 사고. 네, 66,000원, 어머니. 66,000원. 네, 급하니까 66,000원. 안 그러면 그 아래. 안 돼요, 어머니. 성격이 급하시다면서. 네. 네, 66,000원. 왜요, 어머니? 웃기셨어요? 예. 일단은 66,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으로 보시고요. 예.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한 달 가겠습니까? 한 달? 네. 그 시간은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근데 일단은 움직임이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예, 예. 이거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이거 한 8만 원대에 넘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이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66,000원대 가셨는데 예. 아직 조금 여유가 더 마음속에 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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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예. 아,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조야제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조화제야.
네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4,700원에 매수했고요. 예. 20%예요. 어머니 이거 매수하신 이유를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매수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아, 1년 반 정도. 네네네. 최근에 그러면 이게 5천 원 분 갔을 때도 더 갈 것 같아서 안 털어내셨다, 그죠? 그때 놓쳤어요. 아, 놓치셨어요. 네네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제약주 좋다라고 얘기는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제약주는 어떤 제약주였느냐 하면 가정상비약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집에서 놔두고 먹는 약들 있잖아요. 네. 안약, 그다음에 쌍화탕, 그다음에 소화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국약품, 일양약품, 그죠? 그리고 동성제약, 염색약, 그죠? 네. 그다음에 예, 광동제약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네. 네. 이 조화제약은요. 네. 그 가정상비약 쪽하고는 멀어요, 어머니. 네. 그 요커들이 싹쓸이해 가는 제약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 조화제약은 뭐하고 가장 관련이 깊냐면 네. 돼지 복제 아시죠, 그죠? 네, 돼지 네. 복제. 네. 돼지 복제에 대해서 지금 이 조화제약의 자회사가 관련이 깊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부과가 되면요. 근데 그거는 한참을 어떻게든 내일 당장 올라올 수도 있고요. 언제 올라올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의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네. 복제돼지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지금 좀 최근에 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조화제약의 어떤 그런 거 아시죠? 구충제 이런 거 나오는 건 아시죠? 네. 예. 그런 것들은 가정상비약은 아니에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먹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조화제약이 영가시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그 영가시라는 영화에서 이제 조화제약이 한번 좀 잠깐 나왔었는데 그 영가시라는 영화에서 이제 제약이 된다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네. 지금도 이 회사는 가정상비약이라기보다는 뭐 구충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 관련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관련 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으되 크게 상승세를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자회사의 돼지 복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돼지 복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확실한 뉴스가 나온다면 올해 아니라도 저는 이게 6,2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게 어차피 박스권입니다. 네네. 자, 이 박스권 보면 4,400원하고 박스권 하단이 어딘가 하면 3,400원이에요. 요 1,000원 차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박스권 상단화도 어머니는 매도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스권 상단에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면 이거는 또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세요. 어차피 비중 크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20%밖에 안 되면 이거 아예 내가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고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 네네, 수고하세요. 예, 오늘도 종합 시황적인 측면에서 예상 체결 지수하고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인데요. 2147선, 50선 회복은 지금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오늘 좀 팔았어요. 기관은 오늘 희한하게 또 사네요. 그죠? 기관이 참 재밌습니다. 기관의 행보를 보면 샀다 팔았다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락세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포인트 가까이 되는 하락에서 예상 체결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죠? 기관이 좀 소폭 매도한 반면에 개인들만 조금 많이 샀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사면 좀 모르죠.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오늘 하락한 종목군들이 더 많은 그렇게 보기엔 좀 찝찝한 그런 장이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지현 멘토님 의견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지수는 0.46% 하락했네요. 2147.6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종목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그런 흔들림보다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순환매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종목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37% 밀려 내려온 696.7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시장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마무리가 좀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4월 말 이번 달 이제 이번 주에서 5월 초 정도가 됐을 때는 제약과 바이오 쪽 섹터들은 한 번쯤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주구장창 못 갑니다.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서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주도 섹터가 형성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발굴에 좀 힘을 쓰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조금 불안적 요인이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불안하다고 해서 코스닥 함부로 던지시고 코스피 잡는 이런 우려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철저하게 종목 장세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그런데 대외 불안적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더 안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긴 하죠. 그런데 대외 불안적 요인이 있을 때는 기간 조정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를 철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종목 장세에서 내가 꼭 쥐고 가면서 이것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쯤에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면 당연히 교체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수화기 들고 전화번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수하셨어요. 86,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가 연초 시장부터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8만원대, 86,600원짜리 매수를 하셨네요. 고가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만원 깰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61선에 대한 지지 이 부분들보다는 73,000원짜리 때 깨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7만원 하향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싶기 때문에 73,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자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자리대에서 매도하고 다시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Y솔인데요. 2784님. 자, 11,950원에 40%입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이것을 따라 붙으셨는데 좀 제발 좀 따라 붙지 마세요. 종목을 좀 밑에서 얘기 드리면 제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제발 좀 잡으라고 밑에서 얘기 드릴 땐 전혀 관심 안 갖다가 위에만 오면 따라 붙으세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속이 상해요. 자, 위에서 여기서 더 간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도 믿지 마세요. 저희가 언제 믿으라고 했습니까? 더 간다 할 때 오히려 그때는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할 때가 자 이게 진짜 과연 더 떨어질까를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얘기죠. 자 지금 마이솔도요. 딱 차트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라는 거 뻔히 보입니다. 12,900원대죠. 그죠? 그러면 이 11,000원 이상에서 따라 붙으신 거는 이 12,900원 약 1,000원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10% 보고 그러다가 40%를 물려버리면요. 그러니까 자꾸 확률상 게임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은 이런 자리대에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전문가들 보면요.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빠지면요. 그건 전문가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걸 믿은 여러분들 책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밑에서 자 여기 안 올라온 종목군이 있습니다. 이거 들고 가세요. 저희도요 여러분들처럼 관심 있고 수급 있는 종목들을 계속 그것만 얘기해 드리고 싶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야 더 주목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보다 더 인기를 그 인기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뭐냐면 인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수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밑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서 1년을 끌고 가든 어떻게든 그게 40% 50%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드로바요 저희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PD님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 맡으신 PD님.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이제 38% 40%대 가까이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1년을 투자를 해서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투자를 해서 1년에 40% 수익 보기 힘듭니다. 은행 갖다 맡겨보셔서 돈 되는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밑에서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건 잡아가다가 물려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는 따라 붙지 마세요. 따라 붙어서 여러분들한테 득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어봤자 얼마 못 먹고요. 손실 보면 크게 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 무너지면 답 없다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11,000원입니다. 이 선 무너뜨리면 이건 이제 더 빠지는구나. 추세상. 이것도 뻔하게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거 뾰족산입니다. 주봉으로 보세요. 다 뾰족산이에요. 이게 그럼 실적이 받쳐주는데 이런 뾰족산을 그릴까요? 아니겠죠. 그죠?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순간적으로 떨어뜨렸다. 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 빠지게 되면 또 이까지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6,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죠. 그죠? 그걸 뻔히 아시면서 들어가시 말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얼마든지 밑에서 지금 잡아서 크게 수익 날 종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적도 받쳐주고 모멘텀도 있는데 단지 시장에 수급이 꼬였다고 해서 그 수급만 쫓아다니다가 여러분들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수급만 쫓아다니시면 알아시라는 거. 그 수급이 여러분들 달콤한 떡처럼은 보일 거예요. 지금 당장 막 움직임도 있고 변동도 주고 잘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달콤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수익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400원. 네. 예. 비중은요? 100%. 100%. 예.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아버님. 예. 최근에 사셨나요?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일단은 그럼 한 5개월, 한 6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LG U 플러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아버님 핸드폰 SK 쓰세요? KT 쓰세요? LG U 플러스 쓰세요? 휴대폰 SK. SK 쓰시죠? 예. 그럼 SK 텔레콤을 사셔야죠. 아니, 근데 이거 사고 난 다음에 이거 샀기 때문에. 네. 윤진수, 이 애널리스트 그분이 말이지. 모릅니다, 전.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라요, 아버님.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다 그래가지고 네. 샀는데 그 뭐 1년이 2년이고 저는 뭐 들고 가는 성격입니다. 뭐.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가시면 손실은 안 봅니다. LG U 플러스 같은 아니 경우는. 근데 지금도 손실 보고 있잖아. 근데요. 1년이고 들고 가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 그럼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갖고 가시라고 하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 다음에 KT, LG U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국내 시장 점유율이 그죠? 예. 근데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좀 진출해서 좀 사업 영역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이 잘 되게 되면 LG U 플러스는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예. 네, 그 기간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 1년이건 2년이건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케미칼이요. SK 케미칼 네, 예, 58,300원에 50%요. 58,300원에 50%. 예. 어머니 매수하신 이유를 살짝 여쭤볼게요. 저는 그걸 이제 모르고 샀는데 지금 그 옆에 계신 분 있지요, 의원님이. 예. 그분이 살짝 한번 방송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신 말씀을. 예. 그리고 내가 이제 그 8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제 차에서 봤어요. SK 케미칼을. 예. 그리고 내가 그거 지금 잡은 지가 지금 3월 20일인가 18일인가 이제 그거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저번에 막 7만 5천까지 오다가 빠지고 그길래 지금. 이게 예. 작년 연말쯤이었어요. 저하고 정재훈 멘토님하고 SK 케미칼 확실하다 싶어서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었고, 정재훈 멘토님이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정재훈 멘토님께 살짝 넘겨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예. 하세요. 예. 아니, 이거 넘겨드렸는데 하세요. 해버리면 제가 이거 뭐가 아니, 됩니까? 하세요, 그냥 의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SK케미칼은 지금 신약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신약들, 그리고 지금 이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나와 있는 제품, 우리가 흔히 어머님 상담하셨는데 이런 얘기 좀 드리기 그런데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죠. 입속에 넣는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판매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SK가스의 대다수 지분을 갖고 있던 SK 쪽에 최창원 부회장 쪽이죠.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현 회장 동생의 그러니까 어떻게 고정 사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최창원 부회장이 지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최창원 부회장을 봐서라도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69,000 돌파가 됐는데 이 8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샀습니다. 예. 방송만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딱 들으니까 시원하시죠? 예, 예. 8만 원까지는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내가 최창원 부회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세요. 내가 최창원 부회장과 똑같이 매수를 한 사람이야. 최창원 부회장이 매수한 가격이 거의 58,000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대기업 회장하고 어머니 생각이 똑같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중기적으로 더 들고 하셔야 된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웨이요. 코웨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98,000원이고요. 네. 한 15% 되거든요. 15%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그때 신문에서 보고서는 뭐 대교하고 뭐 코웨이하고 농심 뭐 이렇게 해서 네네. 좀 뭐 중국 무슨 펀드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여름이 가까우면서 네. 이제 물 쪽에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저쪽 경남 어느 쪽에다가 물에 대한 뭐 포럼인가 뭐 이런 거 하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물 대표 종목이고 그래서 이걸 좀 사봤는데 어제 이렇게 양봉 나오고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음봉 나오네요. 일단은 오늘 조금 흐름이 좀 좋지가 않네요. 그죠? 네, 어저께는 뭐 저기 뭐 5주 만에 뭐 15,000대 판매 그리고 오늘 환경부하고 물 협약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고서부터 계속 빠져요. 네. 좋은 뉴스 일단은 아닌가요? 물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먹는 네네. 물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물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먹는 물 쪽도 마찬가지지만 먹지 못하는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결국엔 코웨이 같은 경우는 렌탈 사업하고 있고 정수 쪽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필터 사업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근데 그 종목군들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쪽 보면 뭐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쪽 섹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뭐 물포럼이나 이런 부분들도 효과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겠지만 네. 중국 쪽에 대한 정책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중국 쪽 이 물처리 수질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들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코웨이 쪽보다는 다른 쪽의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코웨이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요. 렌탈 사업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네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15만 주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네. 일단 이 부분들은 단기 차익성 매물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뭐 좀 고평가돼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자산 가치가 15,000원대예요. PBR이 6배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지금 좀 비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되면 ROE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ROE가 높아지는 부분들 속에서 EPS 증가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간다라면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주가 수준으로 조금 비싼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주가는 조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매물수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큰 폭으로 빠졌어요. 네네. 반등이 나와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가가 얼마시라고 그랬죠? 98,000원이요. 98,000원이시라고 했다면 네, 저는 오늘 10만 원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거꾸로. 일단은 98,000원짜리 때까지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저점을 하회했던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인데 네.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8만 원대 후반권역 한 88,000원짜리 때 네네. 그 자리 때까지 조금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한 5%만 더 샀다가 저기 줄여가지고 좀 올라오면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기에서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5% 더 하지 말고 그냥. 네,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네네. 반등이 나오는 폭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85,000원짜리 대를 강하게 넘어서줘야 돼요. 네. 95,000원. 95,000원이요? 네, 그 자리 대를 넘어서줘야 다시 한번 이 10만 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빠진 건 조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95,000원을 강하게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만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반등 나오는 한 95,000원 정도 되면 팔을까요? 그러면요? 그 95,000원 위에서부터 네네. 한 번은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88,000원 그 정도까지 밀렸다가도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손실이 없는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88,000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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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이번 주말에 제가 강연을 합니다. 금요일부터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주식시장이 쉬죠. 노동절이라서 5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고 5월 2일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유안타증권 구로 금융 디지털밸리 지점, 유안타증권 구로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유안타증권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참가하시면 되는데요. 두 증권 강연에 모두 다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하반기 주도 섹터, 주도 업종, 주도 종목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아직은 불안감 상존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변동성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종목 바로 증식 여보세요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